안녕하십니까. 항림의 이영철입니다. 불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더불어 세계 4대 종교에 속하지만 세 종교에 비하면 2배에서 4배 이상 신도가 적습니다. 인도에서조차 1%가 되지 않죠. 이런 현황과 적극적인 느낌이 없는 선교 활동 이미지 때문에 불교는 붓다 생존 당시에도 선교 범위, 포교 활동 지역이 크게 넓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붓다 제3시 생존 시의 포교 범위를 통해 불교의 원형적인 선교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존 인물인 가우타마 시타르타의 출생과 인멸, 즉 사망 시기는 지역에 따라 수백 년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연대 추적이 용이한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침입이나 아쇼카 대왕의 석주동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적용 방법에 따라 118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붓다의 사망 연도는 기원년 543년 혹은 544년입니다. 서양역법인 서력기원이 예수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불기는 불멸기원, 즉 붓다의 사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불기 계산법은 사망 연도의 서력 연도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2022년도는 불기 2565년 혹은 2566년에 해당합니다. 탄생 연도는 생존 기간인 80년을 더하니까 기원년 623년이 됩니다. 인류가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시기는 기후 최적기인 기원년 4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인데요. 동이조 경우 유소시나 버키시 등을 포함해 여순시대에 이른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경부터는 잦은 화산 폭발과 한랭 건조 기후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는 최악의 기후 상황에 처합니다. 동시에 철기 무기와 말이 끄는 전차가 동아시아까지 확산되면서 정복 전쟁이 본격화되기도 하는데요. 동아시아는 제후국들이 패권을 노리는 춘추 전국시대에서 진 제국의 시황제까지이고 인도와 대륙은 16대국의 시대에서 마우리아 제국의 아쇼카 대왕 시기까지의 난세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출현한 인물이 붓다와 공자이고 지중해권에서는 탈레스입니다. 붓다가 출현했던 인도 상원은 아리안족의 제사장인 브라만의 권위가 확고한 시기여서 신흥 종교 교단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붓다는 인종과 민족 차별에 근거한 사성계급 제도는 물론이고 20세기 들어서야 가능했던 성차별 제도도 전면 부정했습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도 반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맞선 계급해방운동, 생명해방운동을 전개한 것인데요. 때문에 도시에서 벗어나 상업문화와 신흥사상가들의 영향이 적은 제사장 계급의 권위가 강한 지역에서는 불교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불교의 확산은 곧 지배계급의 약화와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에 브라만들은 여러 형태로 대응을 했습니다. 또한 변방지역의 토착 종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아 수많은 불교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중에는 붓다의 제자 중에서도 10대 제자로 잘 알려진 목련존자와 부르나존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비구니 중에서 최고의 신통력을 지녔다고 하는 우빨라반나도 포함되고요.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순교한 인원은 기록만을 기준으로도 1100여 명이 넘습니다. 붓다의 새로운 사상, 수행운동에 동참한 제자들은 숲속에 머무는 신흥 종교, 사문들의 모습과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매일 저작거리로 나가 걸식 탁발을 하며 대중들에게 기부를 받고 대중들에게는 기부를 통해 복을 일굴 기회를 제공하면서 근심과 두려움을 코칭하는 호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유행전법의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그 결과 붓다 생존 시에 이미 불교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포교 범위는 일단 불교 8대 성지로 윤곽을 잡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기슭에서 가까운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시작점으로 붓다가 깨달음을 이룬 남쪽의 네란자라 강변의 우리웰라, 첫 법문지인 겐지스 중류의 바라나시 외곽의 사르나트, 인멸지인 쿠시나가르까지 4대 성지, 그리고 초기 불교 터전이 마가다구에서 라즈기르, 최초의 비구니 승가가 성립한 곳으로 상업 세력이 흥기한 바이샬리, 붓다가 가장 오래 머무는 사와티까지는 4대 성지 권역과 거의 같죠. 나머지 한 곳, 붓다가 도리천에서 내려온 곳이라는 산캬샤는 유래의 내용이나 위치가 다른 7성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8대 성지 안에 포함된 것은 불교의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의 리즈 데이비스는 이 시기 북인도 전체 인구를 적게는 500만에서 많게는 2천만 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붓다의 직접 방문지와 불교 신도가 되었다는 기록 등을 종합한 포교 강역을 보겠습니다. 파탈리, 푸트라를 중심으로 동쪽의 경계는 불교가 번성했던 왓지국의 상황과 지형 특성을 감안하면 최소한 코시강 이 동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코시강이 겐지스강에 합류하는 지점이 앙가국의 중심지 짬바, 지금의 바갈푸르인데요. 이곳은 붓다가 직접 방문해 84,000명의 시민들이 성자 반열로 분류되는 예류자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의 규모는 수천 명 이상의 수준 높은 신도들이 발굴됐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겁니다. 변수는 붓다가 방문했다는 카장칼라입니다. 짬바 약 130km 하류에 있는 라지마을로 비종하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이 주장과 주변이 대평원, 지형인 점, 수로와 국제 회로가 연결된 상업지역인 점을 종합하면 붓다 사망 전까지의 최동쪽선은 기존의 설보다 확장해 마하난다강에서 후굴리강으로 이어지는 동경 88도선까지를 보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붓다가 방문한 서북쪽 끝은 말먹이용 보리 사건이 있었던 외란자와 우물 사건이 있었던 투나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야무나강을 따라 형성된 쿠르국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쿠르 방문 기록이 총 9차례가 있고 그 중심지가 델리 지역 주변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경 77도를 기준으로 하면 논란의 여지는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북전파 지역은 붓다 성도 후 12년차 동선에 이미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이로부터 800km 원거리에 있는 마투라가 포함된 점, 인더스에서 겐지스 하류까지 장애가 없는 대평원 지역으로 물산이 풍부한 점, 그 서쪽에 간다라에서 벵골까지 2,500km를 횡단하는 그랜드 트렁크 로드의 원형인 상업 로트가 고대부터 있었다는 특성 등을 고려하면 서부 끝은 인도와 대륙의 끝이자 카이베르의 관문인 페샤와르로 잡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인더스 겐지스 대평원과는 다른 구릉형 산맥과 밀림을 지나야 하는 남부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붓다의 방문 기록은 평원 지형과 산지 지형의 경계인 코사미 남쪽의 제티국이 일회가 전부이고 더 남쪽의 아완띠, 아사카는 전무합니다. 인문학 공부에 왜 지형도가 중요한지를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깊은 산지 지형, 깊숙이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다 붓다가야에서 남쪽 7시 방향에 200km 거리에 있는 에카날라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수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한
까시바라드와 자경의 배경지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호랑이 서식지가 있는 외진 곳으로 사진처럼 험준한 계곡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위도는 23도 선입니다. 여기서 8시 방향으로 약 320km를 가면 사리불과 목골련이 방문한 아완티의 베르칸다 추정지입니다. 붓다가이로부터는 500km가 넘는 거리인데 위험도와 이동수단을 감안하면 북인도 대평원에 1000km에 버금가는 거리로 보입니다. 교단의 최고 핵심인 두 인물이 원거리를 포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남쪽의 중인도 권역은 북위 19도선인 최남단의 숫바라카입니다. 뭄바이 북쪽에 우라스강 건너편의 아완티에 속한 지역인데 이곳 출신의 10대 제자 중에서 설법 제일인 브루나 존자가 수백 명을 전도시킨 후 이교도들의 공격으로부터 숨진 곳입니다. 우라스강하고는 고대부터 무역항이 발달한 곳으로 중인도와 북인도를 잇는 상업 루트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항구에서 서고치 산맥을 넘어 서데칸고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고개를 이용해야 합니다. 북쪽부터 세르가트, 타르가트, 나나가트인데 남쪽의 나나가트와 연결되는 루트가 프라시타나, 지금의 파이탄입니다. 북부의 쿠샤르 왕조와 대척점에 있었던 사타바나 혹은 안드라 왕조의 수도이자 여러 종교의 성지이기도 한 곳이죠. 이곳 파이탄이 수타니파타 제5품 1 서시의 경에서 바람은 바바린이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제자 중에서 베다에 통달한 16명을 파견한 곳입니다. 그들은 후에 석굴을 조성하게 되는 아잔타 지역을 통과해 약 2000km 순례길에 나서 붓다를 친견하고 불교도가 되죠. 그 중에 요가 수행자였던 삥키아가 스승에게 돌아와 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중부의 서부 최남단은 브루나 장로, 고원 지역의 남단은 요가 수행자인 삥키아가 전법사 역할을 했고 붓다 생존 기간 동안에 불교 최남단 확산 범위는 북위 19도선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붓다가 깨달은 이후 인멸까지 45년을 활동했고 마가다와 코살라 왕을 비롯한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후원을 받았던 점, 결정적으로 신흥 상업 세력과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요인 등등을 고려한다면 북위 19도선까지의 포기 활동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붓다가 직접 방문한 포교 지역은 와치의 마틸라, 앙가의 카장갈라, 마가다의 에까날라, 그리고 코사미 마투라 델리 투나로 이어지는 야무나강 벨트를 연결한 영역으로 한반도보다 넓은 약 2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영역은 붓다가 포교의 중심을 두었던 20년 차까지 활동 범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활발하게 전방위적으로 포교가 이루어진 지역을 보겠습니다. 출발선은 히말라야 기슭부터 동경 88도선을 내려와 고대부터 벵골만의 무역항인 탐루크까지입니다. 이곳은 동천축국의 관문으로 광저우를 출발한 신라의 해초나 버편, 의정 등의 구법승들이 이용한 해상 무역로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스리랑카로 이어지죠. 여기에서 서쪽으로 탑티강 하구의 수랏까지 이어서 아라발리 산맥과 인더스 겐지스 분수령까지입니다.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를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끝으로 광해 면적인데 남쪽의 중부 지역은 21도선에서 19도선으로 확장되겠죠. 그리고 서북부 지역은 나무나강 쿠르광역에서 고대 무역로를 따라 펀잡 평원을 가로질러 간다라까지 이어지는 지역이 추가됩니다. 이 전체 면적은 150만 제곱킬로미터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중평원을 포함한 하북성의 만리장성부터 장강까지
이어진 평원지요. 역사적으로는 춘추 전국시대의 주요 무대가 되는 면적이 최대 60만 제곱킬로미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곳과 비교하면 붓다 제3시 포교 면적이 어느 정도 넓은 영역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시대에 활동한 공자나 500여 년 후 그리고 1000여 년 이후에 등장한 예수와 무함마드 생존 시의 선교 면적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종교 지형은 기독교와 이슬람에 비해 불교는 매우 왜소해진 상황입니다. 흔히 불교를 이성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불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적을 나눠주고 브라만처럼 각종 제사가 본분인 것처럼 되어 있는 지금의 불교는 붓다의 종교와는 너무나 큰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죽음을 예상하고도 멈추지 않은 불운하와 같은 전법성, 소욕 지족조차 무색해한 마하가석과 같은 걸승들은 만나기 어렵고 대바다타와 같은 권승과 수행자의 탈을 쓴 은처성 도박성이 주인 행세를 하는 한 붓다 시대의 제도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